자, 108조 과세 물건 볼까요, 여러분? 자, 취득세 과세 물건은 별표 하나 정도, 뭐 어려운 내용 없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과세 물건이 나오면 시험에 이건 출전이 여러분한테 맞으라고 내는 거야, 맞으라고. 예, 그래서 보시면은, 자, 봅시다. 취득세 과세 물건은 크게 부동산, 그 다음에 준부동산, 그 다음에 뭐 권리 등 이렇게 박스에 나와 있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의 가장 기본이 뭐죠, 여러분? 부동산이죠, 뭐 부동산. 그래서 토지라든지 건축물. 근데 요것도 하나 줬어요, 여러분. 사실상의 모든 요거는 적어놓으세요. 즉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실질이 모이기만 하면 토지나 건물이기만 하면 무조건 다 과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상 형식적 요건의 불비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아니한다.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 취득했다.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지적공부에 지목이 등재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했다.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얘기가 무조건. 그 다음에 준부동산을 보시면은요, 이미 요거는 학교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모. 이것만 열거되어 있죠. 자, 그래서 권리를 보시면, 자, 결론. 취득세 과세 대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면 요 권리에서 밑줄 광어권과 어권만 보세요. 광어권과 어권. 그래서 동그라미 칩니다. 광자 동그라미, 어자 동그라미. 그럼 뭐죠, 여러분? 광어야, 광어.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뭐밖에 없다? 광어밖에 없어요, 광어. 오로지 광어마냥. 한 살에 얼마 정도 먹어? 9,900원이면 또 먹을 수 있는 게 광어죠. 제일 좋아하는 게, 제가 좋아하는 게 광어인데, 이거 집사람한테 사달라고 욕 뒤지게 먹었죠. 이 새끼야, 네가 얼마 벌었다고 광어를 먹겠다고 그러냐. 그래서 뭐가 과세 대상이야? 광어마냥.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법률상 권리가, 권자가 붙으면 오로지 광어요, 아니요 확인하셔서 광어면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광어가 아닌 권리 나오면, 법률상 권리가 나오면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다음요,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거 아닌 거 찾아보세요 해놓고, 한 번은 뭐가 나왔냐? 특허권이 나왔어요. 그럼 법률상 권리죠? 그러면 광어요, 아니요?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뭘 고민하지 마, 제발. 또,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 무채재산권이 나왔어요. 이것도 뭐죠, 여러분? 형체가 없는 법률상 권리란 얘기죠? 과세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고. 그래서 무채재산권,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특허권, 저작권. 그래서 저작권도 대표적인 무형재산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다가 잘 안 될 때는 노래 가사라도 써. 작곡가라도 찾으라고. 그게 노래방에서 한번 불릴 때마다 음원이 나오는 거죠. 술 마시지 말고. 자, 이미 요거 나왔어. 자,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게 뭐가 나왔냐, 이번에는 부동산 임차권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다고요? 부동산 임차권. 그래서 보기지문 1, 2, 3, 4 살짝 부동산 임차권 집어넣었어. 과세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고. 그냥 권리가 나오면 이거 확인하라고. 근데 이건 이미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어. 이제 안 나와. 기출문제는 절대 그대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는 노출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대로 안 나와. 근데 출제는 이건 물어보고는 싶은데 이건 이미 노출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럼 물어봐, 못 물어봐? 못 물어봐, 여러분.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 기출문제예요. 그럼 만약에 또 과세 대상을 물어보면 역시 권리를 갖고 장난칠 건데, 이때 예상으로서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게 뭐다,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미등기 전매로 취득했다. 상속받았다. 증여받았다.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취득세 과세 아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광어요, 아니만 물어보라고. 광어요, 아니요? 과세 대상이다고, 아니다고? 아니다고. 그래서 요거는 예상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다. 그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미등기 전매 등으로 취득했다. 상속을 받았다. 증여받았다.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해? 광어가 아니니까. 그렇게 결론 내세요. 굳이 제가 이걸 예를 들어서 바로 여러분 실무와 관련된 거잖아. 이걸 미등기 전매를 촉진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선배 중에 누가 있어?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미등기 전매 촉진하는 분들이 누구야? 떴다방이지 누구야. 이거에 돈 벌어. 요게 과세관청에 포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냐 마냐 결정돼. 근데 취득세 안 낸다면서요. 취득세는 과세 대상이 아닌데 양도소득세는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등기 전매로 뭐 한 사람한테는 판 사람한테는 양도소득세는 과세한다고요. 뭐는 과세가 아니지만 취득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양도소득세는 과세합니다. 뭐에 대해서 과세할까요? 피가 바로 양도차익이야. 그러니까 내가 피 받고 팔았다 그러면 그 피가 바로 양도로 인한 차익이죠. 내가 위례 신도시 아파트 당첨권을 갖고 있는데 내가 거주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나는 그냥 팔아버리고 나오겠다. 그럼 팔아버리죠. 피 1억 5천만 원 받고 팔아버렸어. 피 얼마 받고요? 1억 5천만 원 받고 팔면은 미등기 전매하면 취득한 사람한테는 취득세 과세하고 안 하고 안 하지만 이 1억 5천을 받고 판 양도자한테는 양도소득세 과세한다고요. 차익이 뭐가 되는가? 1억 5천만 원이 피가 되는 거야. 이게 양도 차익이야. 그러면 지금 아파트 당첨권, 조정 대상적인 아파트 당첨권 양도면 양도세 무조건 이번 2018년부터 무조건 묻지 마. 무조건 50%야. 그러면 소득세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쫓아온다고 그랬죠? 소득세가 있는 것에 뭐가 쫓아온다고 그래서 10%에 해당하는 지방 소득세 쫓아온다고 그랬잖아. 세법은 공부 안 해도 내줘먹어 그냥. 그럼 50%에 10%가 몇 프로가 온다고? 5%가 온다고. 그러니까 몇 프로니까 세부담률은 55% 내야 돼요. 55%. 그러면 1억 5천만 원을 프리미엄 받고 팔 사람한테는 양도소득세가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나온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곱해봐. 1억 5천 곱하기 55%. 8천만 원 좀 나 계산기 좀 두들겨 봐. 세법 시간에 계산기 갖고 오라 했잖아. 얼마? 이거 계산 안 한 사람 집에 안 보내 오늘. 그래서 계산하신 분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래서 맞는 사람만 오늘 집에 가는 거야. 빨리 문자 보내.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8,250만 원이 양도소득세에 붙어버린단 말이야. 피 얼마 받고 팔면? 그러면 1억 5천만에서 8,250만 원 양도세 세금 내면 얼마 남아? 7천만 원도 안 남죠? 6,750만 원 남단 말이야. 1억 5천에서 8,250만 원 세금 내고 6천만 원, 6,750만 원 갖고 가는 거야. 안 무서워? 허이 참나 이거 봐라. 1억 5천만 원 피 받고 팔면 양도세가 8,250만 원 나온다는 얘기야. 양도소득세 등. 그러니까 이거 양도 사람 양도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아니 1억 5천만 원 양도 피 받고 여기서 8천만 원 세금 내면은 7천만 원도 못 받는 걸 이거 양도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은 이거 중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돈 벌잖아.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양도자는 안 팔겠대. 나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안 팔겠대. 매수자는 있는데 팔질 않겠대. 응? 매수자 부담? 응. 만약에 이게 매도자 시장이냐 매수자냐 시장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매도자 우위 시장이면 매수자가 양도세 얼마를 8,250만 원을 누가 수중자가 부담하는 수중자란다.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을 가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계약서는 얼마를 써야 돼? 1억 5천만 원 쓰죠? 그럼 나중에 수자가 뭐라냐면 미등기 전매 취득자가 야, 나 그때 몰랐는데
내가 내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네가 내는 거대. 그래서 나 못 주겠다. 그러니까 나가 자빠져. 도자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그럼 이제 누구 잡으러 가야 돼 다시? 공인중개사 잡으러 가야지. 그러면 이런 분쟁이 생기는 걸 발생하려면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계약서에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죠. 특약 걸어내야 될 거 아니야. 이 피로 이 양도로 인한 양도 소득세 누가 부담하기로 한다? 수중자가 부담이라는 특약 걸어내야 돼.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에 양도한 걸로 봐야 돼? 1억 5천만 원을 받고 판 걸로 해야 돼? 2억 3,250만 원을 해야 돼. 응? 나 공인중개사 못하겠다, 야. 나 들어서 하는데, 내가. 아유, 씨. 계약서에 얼마에 판 걸로 할까? 1억 5천에 판 걸로 쓸 거야? 2억 3,250만에 판 걸로 쓸 거야? 그럼 1억 5천만이면 양수자가 8,250만 원에 대해서 자기는 붕 뜨는데? 수자는 얼마 주고 산 거야, 결론? 피를 얼마 준 거야? 2억 3천이야. 근데 계약서에 얼마 판 걸로 돼 있어? 그러면 요 8,250만 원 어디다 채워야 돼? 특약. 그러면 취득가액 할 때 나중에 양도할 때 특약 이 사람은 부동산을 얼마 주고 산 걸로 신고해야 돼? 양도하면 취득가액에 피 분양가격이다 피 얼마? 1억 5천만 원 여기다가 양도자가 낼 양도세 8,250만 써야 되기 부담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나중에 뭐가 줄어들어? 양도차익 줄어들잖아 이걸 산 사람은. 근데 계약서는 얼마만 적혀 있으면 그럼 8,250만이 어디에 붙어버려? 양도 차익에 붙어버리죠. 그러면 수자는 돈 줄 때 더 주고 양도할 때 양도 차익으로 붙어버려. 그래서 이때 세금 문제는 결론 계약서에 요 조건 8,250만 원 수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만약에 조건이 붙여 있어. 그러면 양도자는 우리 세법은 1억 5천만 원의 양도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2억 3,250만 원의 양도한 걸 봅니다. 그 양도세가 얼마가 된다고? 2억 3천만 돼버려. 그럼 다시 양도소득세 재계산해야 돼. 왜? 8,250만 원 얼마짜리 해야 되는 거야? 1억 5천만 대 8,250만 원 수자가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결국 도자는 얼마 받고 판 거야? 2억 3,250원. 그래서 양도세 추징 들어가 버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안 쓰면 될 거 아니냐? 안 쓰고 돈으로 먼저 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이게 걸리면은 이때는 도자가 도자가 뭘 받은 걸로 보냐? 징여 받은 걸로 봐요. 징여 받은 거. 그래서 뭘로 때린다? 징여세 때려요. 그래서 걸리는 날에는 아작이야. 그래서 걸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걸릴 거냐 안 걸릴 거냐? 그러면 과세관청은 어떻게 파가냐? 당초 당첨자가 있겠죠. 네, 최종 입주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걸 반드시 대사하죠. 이해하세요? 당첨자는 갑인데 분양받아서 입주한 사람은 병이다고. 그러면 중간에 미등기 전매로 팔렸다는 거죠. 그러면 과세관청은 이제 추정 들어가는 거죠. 추적 들어가죠. 너 이거 어디서 샀어? 그러면 당초 갑한테 샀다. 그럼 계약서 갖고 와봐. 그래갖고 추징 들어갈 건지 확인하겠죠. 이렇게 세금 구조. 그러면 나는 투자로 한 사람이다. 차익을 먹겠다. 그러면 이게 거래 빈도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걸릴 확률이 있고 없고 낮아지고 간단한 거래면은 이때는 걸릴 가능성이 거의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난 입주 목적으로 들어갈까? 입주 목적 샀어 이걸 피를 주고. 그러면 당초 당첨자 앞 건설해서 명단 받으면 되죠. 당첨자 명단 갖고 와봐. 근데 지금 입주 이전 등기부 까보면 되죠. 그러면 일치가 되면 상관이 없죠. 일치가 안 되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미등기 전매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례 신도시를 국세청이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알아야 공인중개사 하는가. 뭐 아무게 깨버리기.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골프형권, 승마형권, 콘돔형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요트형권, 나머지 다 뭐죠, 여러분? 회원권.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냥 회원권이 붙으면. 그래서 회원권 적으세요. 옆에다가 회원제 전용 시설물에 대한 권리야. 회원제 전용 시설물에 대한 권리죠. 여러분 중에서 여기 회원권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잠깐 저한테 시그널 좀 보내보세요. 시그널을 보내. 그런데 모르네. 네. 이런 건 공무원반에서 얘기를 해야 알아듣는데, 노래라는 걸 모르시는구나. 자,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9쪽에 건축물 잠깐 한번 봅시다.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 1번, 밑줄 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 아니, 109쪽. 보충 보세요. 참고. 첫째, 1번, 밑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밑줄 쳤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밑줄 하나. 맨 밑에 3번,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밑줄 하나. 밑줄 몇 개 쳐야 돼? 3개. 이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다 그 얘기야. 그래서 기본적인 건축물은 바로 건축법상 건축물을 말한다. 이때 건축법상 건축물은 여러분이 공법에서 배우실 거니까 여러분 확인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정차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자 여기 동그라미 설치하는 시설물 설치 동그라미. 말이 길어갖고 이거는 앞으로 저는 뭐라냐? 설치하는 시설물 그럴 거야. 그럼 이게 뭔지 감만 좀 잡으셔야 되는데 감만 잡으시면 돼요.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물 말한다 해놓고 이는 종전의 밑줄. 종전이 이걸 뭐라 표현하냐면 세법에서는 구축물 이렇게 표현했어. 구축물. 마치 민법상 정착물과 같은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다만 건물이 아닌 건축 정착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냐? 밑줄.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개별적인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게 바로 요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얘는 건축물의 저거 옆에다가 건축물과는 별개야. 건축물과는 별개로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가 돼서 취득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걸 뭐라 한다면 설치하는 시설물. 예전에 이걸 뭐라 표현했냐? 구축물이라 표현했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럼 예를 들어서 1번만 봅시다. 1번이 보시면 레저 시설로서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 연습장 또는 뭐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또는 전망대 5개 스탠드, 유원지 5개 오락시설. 여기 밑줄 유원지 5개 오락시설. 여러분이 많이 보셨죠? 어디서 보셨어요? 롯데 잠실에서 봤잖아. 안 타봤어? 아니 롯데 잠실에 가면 이렇게 석촌호수 쪽에 유원지 있잖아. 오락기구 있잖아. 그거 말한다고. 왜 그래 촌스럽게. 자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오늘 주말 맞이해서 한번 가서 타봐 애들하고. 그러면 그거 타면서 뭐라? 아 취득세 과세 대상 그러면 되는 거야. 응? 그 걔들은 건축물의 일과 건축물과는 별개야. 별개 따로 하네. 그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들이야. 그게 바로 동그라미 1, 2, 3, 4, 5, 6, 7이에요 여러분. 그런 개념 보시고요. 자 3번 봅시다. 3번은 건축물에 뭐래서 여러분? 딸린 시설물. 그래서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즉 동그라미 1, 2, 3, 4, 5, 6, 7, 8인데 얘는 종전의 밑줄 특수부대 설비라서 세법에서는 지방세는 뭐라 표현했다? 특수부대 설비. 그럼 얘는 특징이 뭐냐면 건축물에 부수되어 설치할 때에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들이야. 자 봐요. 2번은 건축물과는 별개로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을 간주가 돼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있는 거라면 이 딸린 시설물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은 건축물에 뭐 할 때 부속, 부착될 때 비로소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저거 건축물의 일부분이야. 건축물에 딸린 시설은 뭐다? 건축물과 별개가 아니라 뭐다고? 건축물의 일부분. 그럼 여러분 거기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에 승강시설인 승강기 있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 학원에 올라올 때 5층 올라올 때 뭐 타고 올라오셨어요? 엘리베이터. 그럼 그 엘리베이터도 취득세 과표에 포함돼야 된다 그 얘기야. 또 여러분 뭐 2번 시간당 20kW 이상의 발전시설이라든지 3번 난방용, 욕탕용, 온수미, 열공급시설. 여기 밑줄 어려운 말 나왔네. 온수미, 열공급시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네, 보일러.
보일러를 영어다 보니까 법률에서 보일러로 표현하지 않고 온수 및 열 공급 시설. 위로 돌고 아래로 돌고 두 번 도는 보일러를 말하는 건 아니고 중앙 조절식 저 밑에 지하에서 올리는 거 이런 걸 말하고. 그러니까 집에 설치하면 귀뜨 아미 보일러 뭐 이런 거 튀리고 그런 건 아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다음에 4번 시간당 7,560칼로리급 이상의 중앙 조조시 에어컨. 그냥 우리 학원에는 에어컨이 아니라 중앙 조조시 따뜻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다음에 5번 부착된 거 여러분 많이 보시죠. 어디 가서 보세요. 은행. 예. 이런 것들이 다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개념을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제가 이걸 굳이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과세 물건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책으로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자, 그 다음에 112쪽 취득의 개념 갑시다. 자, 취득세에서 말한 취득의 개념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취득세에서 말한 취득은 원칙,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의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 수변의 매립이나 간취에 따른 토지, 조성 등과 그 밖의 유산 취득으로서. 자, 결론. 이게 밑줄.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동그라미 모든 이게 대원칙이야. 앞에 걸 치지 말고 맨 마지막 걸 치라고. 항상 여러분 법조는 뒤에 걸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 취득세에서 말한 취득은 뭐다 여러분?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동그라미 쳤어요. 모든. 그래서 과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취득하는 형태는 묻지 않고 다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네가 이걸 건물 신축해서 원시 취득했는지, 그걸 매매로 유상승계 취득했는지, 상속을 받아서 무상 취득했는지, 증여를 받아서 무상 취득했는지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기만 하면 취득 형태와 관계이시 없이 무조건 취득세 과세하겠다 그 얘기야. 오케이? 예. 그런데 예외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잘 봐야 되는가? 그렇죠. 예외를 물어본단 말이야. 항상 출제는 원칙과 예외이기 때문에 예외를 갖고 잘 시비 걸어.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공부할 때 출제는 어디를 물어본다라는 걸 자꾸 유념하시라고. 어디를 물어볼지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다 외워. 그러니 자기의 용량에 부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메모리가 저장식이 아니라 뭐가 돼? 밀어내기식이 돼버리죠. 2개 외우면 3놈 빠져나가고 3놈 외우면 4놈 빠져나가고 저장이 되는데 저장이 안 돼.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내 마음의 저장 그러잖아. 마음에 저장해서는 안 돼. 머리에 저장해야 돼. 죄송합니다.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딴 데는 반응이 좋았는데. 자, 밑줄. 차량 밑줄 하나. 기계 112쪽 맨 밑에 봐야 돼. 차량 밑줄 하나, 기계장비 밑줄 하나, 항공기 밑줄 하나, 주문을 받아 건드는 선반 밑줄 하나 몇 개 쳤어요? 4개. 딱딱 끊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한 줄을 쫙 쳐버려요. 그래서 왜 그렇게 치셨어요?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치라고 그랬잖아. 딱딱 끊으라니까 밑줄 몇 개 나와야 돼? 4개. 종류가 몇 가지란 얘기야? 4가지란 말. 요 4가지만이야. 요 4가지만. 뭐를 물어서? 취득 형태를 물어서 동그라미 칩니다. 무슨 취득일 때? 승계 취득만. 승계가 키워다 결론은. 승계. 그 위에다 적으셔야죠. 무슨 취득은? 원시 취득은 취득을 안 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출제는 여기서 장난치는가? 승계 취득을 뭘로 바꿔놓고 원시 취득을 바꿔놓고만 취득을 본다. 그럼 여러분 맞는다, 틀린다, 틀리다라는 걸 잡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출전이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드는 선박은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고 안 보고 뭐일 때만 승계 취득만 취득을 본다 그랬죠? 그럼 이거 출전 말장난치면 어디로 장난친다고? 승계 취득을 살짝 뭐로 바꿔놓는다고? 원시 취득을 살짝 바꿔놓는다고. 그러놓고 여러분한테 요거 맞았게 틀렸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 낼게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드는 선박일 때는 반드시 뭐를 확인하셔서요? 취득 유형을 확인하셔요. 원시면 취득을 보지 않고 뭐일 때만? 승계 취득일 때만. 그런데 얘는 몇 번씩 시험에 나왔던 조문이야. 제가 이걸 내고 싶어도 이건 내기가 힘들어요. 왜? 이미 노출됐기 때문에. 자, 그럼 물어봅시다. 어떻게 물어보냐 저는.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취득을 보는 것으로서 옳지 않은 거. 어떻게 하는가? 거꾸로 간 거죠.
자, 아까는 뭘 제시해서 차량 등을 제시해놓고 어떤 취득이냐 물어봤죠? 그럼 거꾸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요. 취득을 얘기해놓고 원시는 취득을 보지 않고 승계 취득일 때 취득을 보는 종류로서 차량, 기계정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드는 선박, 그리고 판매 목적에 건축한, 신축한 건물. 그러면 이때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은 취득세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 취득세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다시 한번 잘 들어. 이게 시험이야, 여러분. 여러분 책에 있는 대로 요즘은 안 물어봐.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 열심히 아무 생각 없이 외워봐. 여러분 그냥 틀리는 거야. 그리고 맨날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다시 한번요.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와서 판단해 보세요.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어. 자,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빨리 골라. O야, X야. 응? 자, 요거 틀린 사람 집에 안 보낼까, 오늘? 지금 제가 한 말은 맞는 걸로 해석하셔야 돼요? 틀린 걸로 해석하셔야 돼요?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 왜? 자,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 뭐일 때마냐? 차량과 기계장비와 항공기와 주문을 받아 건전한 선박 요 네 가지만 이랬잖아. 그럼 저는 지금 뭘 얘기했어요? 예일 얘기했어요? 난 건물 얘기했잖아. 그럼 건축물이 여기 해당 대상이 아니야? 아니면 뭐야? 원칙. 당연히 취득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시험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책 있는 대로만 열심히 외우는 사람도 있어. 그럼 점수 안 나, 잘.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왜? 책에 있는 대로 물어보지 않고 책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하는지 살짝 뭐한가? 돌려서 물어본단 말이야. 그 돌려서 물어보면 여러분은 이제 난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 이 새끼는 나가서 보자. 맨날 선생만 탓해. 나는 입에 거품 물고 얘기했건만. 다시 한번 마무리합시다.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취득을 보는 것은 딱 몇 가지만이다고요? 네 가지만이다고요. 오케이? 그게 바로 뭐라는 얘기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전 선박 요 놈만 원시 취득은 취득을 보지 않고 승계 취득은 취득을 보죠. 그러면 저는 뭘 물어봤냐?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물어보면 여러분 맞춰. 여러분 맞춘다고 물어본 대로 책 있는 대로 물어봤으니까. 근데 출제는 그렇게 안 물어봐. 생뚱맞게 뭘 끄집어내? 건축물 끄집어낸 거죠. 그리고 앞에다 함정판을 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 그럼 여러분은 무슨 판매 목적 보니까 이거 뭐야?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있기는 개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건축물이니까 뭐야? 승계, 원시, 구분, 이시 없이 다 과세하는 거 여러분. 오케이? 결론 냈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취득세에서만 나오는 바로 간주 취득인 게 있죠. 저는 이거 엄청 강조 안 들었죠? 예. 그래서 별표 3개짜리죠. 얘는 간주 취득. 형식상으로는 취득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행위로 인하여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그 증가한 가액을 뭐한 거로 본다? 취득한 거로 본다. 이걸 뭐란다 여러분? 간주 취득. 그래서 안 적히는 사람은 적어놔야 돼. 저거 형식상 취득은 일어나지 아니하였지만 일정한 행위로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뭐한가에? 증가한 가액. 이게 포인트랬죠 여러분? 여기다 시뻘겋게 동그라미 증가한 가액을 뭐한 거로 본다? 취득한 거로 본다. 취득세에서 취득으로 본다는 것은 취득세 뭐 하겠다는 얘기야? 과세하겠다 그 얘기죠. 이때 그 일정한 행위가 우리 나와 있는 게 양가로 1, 2, 3, 4인데 그래서 선박, 차량, 기계장비 종류 변경 2번 토지 지목 변경 3번 건축물의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거 또는 개수 4번 과점주주가 나왔죠. 이 중에서 가장 전통적인 것이 토지의 지목 변경이야. 자, 요걸 가지고 간주 취득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했나 안 했나 요거? 했어요? 자, 그러면 토지를 취득할 때 내가
예, 얼마 주고 샀냐? 2억 주고 취득했는데 토지인데 이때 취득할 당시 얘가 뭐였어요, 여러분? 잡종지였어. 내가 2억 주고 산 토지 지목이 뭐다고 여러분? 잡종지. 그러면 여러분이 공시법, 즉 정보 공간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지적법을 배우지 않았어도 일단 어감상 좋은 토지야, 나쁜 토지야?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대. 그러면 끝나고 오늘 학원 끝나고 나가면서 저 전철 앞에서 계단 올라온 사람한테 잡종 그래 보세요. 그러면 올라온 사람한테 잡종 그러면 그 사람이 웰컴 투 그러고 좋아한다 아니면 원펀치 날린다. 걔도 뭐가 되면 비상용이래. 있어 그런 게. 그래서 내가 잡종지 취득할 때 얼마 주고 샀는데 2억 주고 샀는데 얘가 이 토지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나 농어촌 정비법상 농어촌 정비사업이나 기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이 일어나갖고 토지의 형질 변경이 일어나갖고 얘가 지목이 뭐로 바뀌었냐? 대로 바뀌었대. 그럼 이때 대는 뭐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지적에서 배웠을 거 아니야? 건축물을 건축하시는 토지죠. 한마디로 토지의 이용 가치가 잡종지에서 어떻게 됐어? 높아졌죠. 그럼 이용 가치가 높아니까 그에 따라서 시가가 어떻게 돼? 올라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억짜리가 됐다 봅시다. 3억짜리가. 내가 얼마 주고 샀는데 2억 주고 샀는데 얼마짜리가 됐다고? 3억짜리가 됐다고. 뭐가 바뀌었을 뿐인데 지목만 바뀌었지. 지목. 지금 소유권 취득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소유권 이때 취득했는데 취득해서 보유하는데 뭐가 바뀌었을 뿐이야? 지목이 바뀌었는데 그로 인해서 토지 가치가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갑구에는 변동이 있지만 없지만 그 뭐한가에 증가한 가에 요 증가한 가 요걸 뭐한 걸로 보겠다? 취득한 걸로 보아서 뭐 하겠다? 취득세 과세하겠다. 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뭐야 여러분?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간주 취득의 개념이다 보시면 됐어요. 오케이? 예. 요거 나중에 취득세 과표할 때 나옵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온 조문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워낙 과거에 많이 나왔다 보니까 요걸 잘 안 물어봐. 그래서 뭐가 나오냐? 3번. 양가로 3번 잘 보셔야 돼요. 자, 건축법상 건축이 돼.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은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5가지가 있고 이때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이 뭐라는 건 여러분이 어디서 배우셨어요? 공법 시간에 배우신 거죠? 건축법 했나 안 했나 아직? 맨날 하네. 이 새끼들은 뭐 하는 줄 알았어. 이 새끼들. 또 내가 해야 돼. 이 새끼들. 자, 자세한 내용은 공법 시간에 배우시고요. 어쨌거나 건축법상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 5가지로 구분해. 근데 그중에서 우리 세법은 뭐와 뭐 거기 밑줄 신축과 재축을 뭐하랬어 거기? 제외. 그러니까 뭘 말하는가? 증축, 개축을 말하는가? 저거 증축, 개축. 다시 한번 건축법상 건축 중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그랬으니까 뭘 말하는가? 증축과 개축을 말하는가? 그럼 이때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이 뭔지는 어디서 배울 것이고 공법 시간에 배우는데 요때 요 신축과 재축과 증축과 개축은 우리 세법은 구분한다고. 딱 구분해. 성격이 같은 놈으로 본다? 다른 놈으로 본다? 다른 놈으로 본다 그 얘기야. 그래서 신축과 재축은 공통점 뭐냐? 얘들은 어쨌거나 건물 전체를 다시 건축하는가? 뭐 한다고요? 건물 전체를 다시 짓는가? 그래서 신축은 나대지에 건물이 최초로 올라가거나 또는 기존에 있던 건축물이 천재 지변에서 멸실돼서 다시 졌는데 그 다시 진 건축물이 멸실되기 전에 종종 건축물 면적을 초과하면 우리 건축법상 뭐로 보냐? 신축으로 구분하고 천재 지변에서 멸실된 건축물이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지면 뭐로 가냐? 재축으로 가. 그 다음에 증축, 개축. 요거는 건축물의 전체가 아니라 건축물의 일부. 이게 차이점이야. 얘는 건축물 전체를 다 짓는 거고 얘는 건축물의 일부. 그러면 등기부상에는 얘는 신축과 재축이 있게 되면 무슨 등기 나오냐? 보존 등기가 나와. 보존 등기가. 왜? 건물 새로 다 진 거니까.
물론 재축일 때 또 종종 건축물 면적을 초과해서 다 지었다면 당연히 멸실 등기 나오겠죠. 기존 건축물 멸실됐으니까 기존 건축물 멸실 등기해서 없애버리고 새로 졌으니까 보존 등기 나온다고. 어쨌거나 신축과 재축은 무슨 등기 나온다고요? 보존 등기 나와. 그런데 여기는 보존 등기가 아니라 뭐가 나와요? 변경 등기가 나와요. 변경 등기. 그럼 우리 세법은 얘는 보존 등기니까 무슨 취득 보는 거고 원시 취득 본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갑구의 변동이 있어 없어? 있죠. 새로운 소유권이 발생했잖아. 근데 여기는 뭐니까 변경되니까 갑구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건물 새로 증축했대. 1층짜리 건물이었던 거를 1층짜리 건물을 신축했어. 얼마 주고 투입했냐? 1억. 그럼 1억 투입해서 신축한 1층짜리 건물에서 무슨 등기 들어왔어? 그래서 뭐 냈어? 취득세 냈어.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100층을 증축했어. 그게 롯데타워야. 그러면 이 증축, 100층을 증축해서도 갑구에는 변동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때 증축은 무슨 등기야? 취득세 내 안 내? 취득해서 안 해서? 어디 취득했어? 소유권 변함이 없단 말이야. 그럼 얘는 취득세 과세를 해 못해? 못하게 돼. 그러면 한 번에 101층을 다 지은 사람은 얼마를? 101층을 한꺼번에 신축한 사람은 101층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데 1층만 신축해서 취득세 보존 등기에 대한 취득세 내고 증축을 통해서 변경 등기 들어갈 때 취득세를 과세를 못하면 똑같은 101층인데도 불구하고 신축 형태를 따라서 취득세 여부가 달라지죠. 그래서 설사 네가 뭐 한다며 보존 등기 들어간다에 뭐 하면 증축하면 우리는 비록 갑구에는 변동이 있지만 없지만 요거를 뭐 한 걸로 보겠다? 취득한 걸로 보겠다라는 게 바로 간주 취득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간주 취득이 그래서 이 개념이 들어오는가? 우리 롯데타워 몇 층이에요 지금? 123층? 그러면 123층에서 1층만 신축하고 122층을 증축하면은 122층인데 취득세 안 내게 돼버리죠? 그럼 한꺼번에 123층을 진 사람과 1층을 진 다음에 120층 증축한 사람의 차이가 발생해버려. 그걸 메꾸겠다는 게 무슨 취득이라고? 간주 취득의 개념이야. 그래서 얘는 형식상으로는 취득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취득한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면 취득한 걸로 모아서 취득세 어떻게 하겠다? 과세하겠다. 이게 뭐라고요? 간주 취득이라고요. 그러면 신축과 재축은 간주 취득이라고요? 아니야. 얘는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이야. 그래서 건축 중에서 뭐를 제외한? 신축과 재축을 제외다. 그 제외한 이유는 얘는 무슨 취득이고? 요 놈을 뭐 한 거? 제외한 놈이 뭐다는 얘기야? 간주 취득이란 얘기야. 그려. 나는 원시 취득이고 너는 간주 취득이다. 그래서 어쩔 텐데? 그러면 이때는 취득세 과표가 달라져요. 이거야 결론. 그래서 무슨 취득일 때는? 이때는 신축 재축할 때 들어간 무슨 가액? 전체 가액이 과표가 돼. 근데 간주 취득일 때는 전체 가액이 아니라 증가한 가액이 과표가 되는 거야. 왜 얘는 전체 가액이 아니라 증가한 가액만 과세를 해야 돼? 전체 과세하면 얘는 이미 취득세 냈는데 또 과세가 돼버려. 그래서 무슨 과세가 돼? 이중과세가 돼. 그래서 이중과세가 되는 걸 방지해서 무슨 취득은? 간주 취득. 항상 무슨 가액이다? 증가한. 이걸 출전이 그렇게 좋아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더라도 그냥 표시라도 좀 이쁘게 해놓으라고. 이게 중요하대. 몰라.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여러분한테 강의할 때 이거야. 뭐가 중요하고 뭐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한테.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게. 내용 뭐 여러분 책을 혼자 볼 줄 몰라요. 여기 와 있어. 그러면 출전 이거 시험에 나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물어봐. 출전. 뭐를 바꿔? 전체까지 살짝 말을 바꾼다니까. 쭉 나가다가 조문 그대로 가. 그러다가
간주취득 때 무슨 가액인데? 증가한 가액인데 요거를 증가한 거를 하고 안 하고 살짝 물어봤고 난다고 전체까지 돼서 과세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머머머머 간주취득은 뭔데? 증가한 게인데 뭐가 나왔네? 전체 나왔네? 틀린 놈 하고 딱 잡아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걸 잡지를 못하면 또 답 없네. 야, 난 왜 문제 풀 때마다 언니 답이 없어? 답이 없는 분은, 답이 안 보이는 분은 출전이 뭘 갖고 장난치는지를 캐치를 못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럴 땐 이런 거 같고 저럴 땐 저런 거 같고 짜증나 죽겠대. 왜요?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 저럴 땐 저렇게 하라고. 아유 짜증나. 뭐 저는 속으로 그러죠. 말은 못하지만 난 네가 짜증난다. 자 보세요. 무조건 외우지 말라는 얘기야. 그 법조문에 출전이 어디를 긋는지를 자꾸 여러분이 그걸 자꾸 느끼려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법조문이 그 느끼려는 부분이 고사장 가서 그 느낌이 그대로 와서 맞춘단 말이야. 근데 어디를 물어볼 거다, 이게 왜 그런 거다라는 걸 캐치를 못하면 고사장 가서 여러분이 긴장된 상태에서 빨리 법조문 보면 출전이 고친 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여러분. 그리고 그게 집에 가서 보여. 집에 가서. 가단 맞추는 과정에서 어머머머머머 이게 고쳤네? 그러면 이제 피눈물로 바뀌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네. 결론 낼게요. 결론은 이거야. 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좋아. 딱 하나. 간주취득일 때는 무슨 가액만? 증가한 가액이다. 요게 나왔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오케이? 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냐? 비과세 갑시다. 자, 비과세는 글자 그대로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대요. 지금 입문과정이라 이런 거 하나하나씩 좀 설명드리고 있어요. 3월 달에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 설명 안 하고 그냥 빨리빨리 진도 나가. 자, 비과세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야. 자, 이 비과세와 세액 감면, 면제, 세액 공제, 이런 거를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다 뭐 비과세, 세액 감면, 면제, 세액 공제 막 뒤섞여 있어. 공인중개사 몇 년 했다, 뭐 했다, 짬밥만 있고 이빨만 있고 도대체 정확히 뭔지 모르고 선생님 죽일 놈이야. 그거는 선생님 똑바로 못 가르쳤단 얘기야. 자, 정리하겠습니다. 비과세나 세액 감면, 면제나 세액 공제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분? 예, 이놈 다 세액 부담을 늘리는 거야, 줄이는 거야? 예, 줄이는 겁니다. 자, 이게 특징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가, 몰라야 되는가? 알아야 되죠. 알아야 여러분이 세액 부담을 줄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은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법을 걸리고 피해가고. 세법을 잘 알면 잘 아는 만큼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적게 내. 그래서 위에 높으신 분들, 법을 잘 하신 분들은 법망을 교묘히 잘 피해가. 모르는 사람만 그냥 응 하고 가서 잡혀가는 거야. 그러면 비과세나 감면이나 면제나 공제는 공통점 뭐다고요? 세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얘는 글자 그대로 아닐 비자 쓴 거야.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얘는 특징이 정리합시다. 얘는 아예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니까 제외시키는 거니까 납세무 자체가 발생이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납세 의무자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야. 납세무자가 아니야. 법에서 과세하지 않겠다고 법률에서 규정된 거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과세 요건만 비과세 요건 충족하면 납세무 자체가 발생 안 하고 그냥 자동으로 빠지는 거야, 여러분. 자동으로 빠지기 때문에 납세무자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니까 뭐를 안 해? 세액 계산 자체를 안 해. 그래서 얘는 납세무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신청 등을 요구해야 안 해? 안 해. 왜 안 해? 법에서 과세 안 하겠다고 규정한 건데. 그러면 세액 감면, 면제, 세액 공제는 뭐냐? 얘는 납세무 자체가 발생한 거야. 과세 대상이 어떻게 하는가? 포함하는 거야.
과세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야 아니야? 납세 의무자야. 따라서 뭐를 계산해야 돼? 세액을 계산해야 돼요. 세액을 계산해야 돼요. 하고 그거를 나 감면 면제 공제해 주시오라고 반드시 뭘 해야 돼? 신청을 해야만 세액 부담이 줄어드는 거야. 안 하면 안 줄어들어. 자, 이번 1월달 여러분 작년 2017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이제 소득세를 여러분 연말정산해가지고 이제 각종 법률, 의료비, 교육비, 기본금도 1년 동안 발생한 지출 경비에 대한 증빙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게 다 뭐 하는가? 공제 받는가? 그 공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는가? 제출하는 것은 뭐 하는가? 신청하는 거다. 공제해 주셔. 안 하면 안 해줘.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차이점이야. 그래서 이 세액 감면 면제 공제는 반드시 뭐를 계산한다고? 세액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세액 계산을 어떻게 계산해? 세액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과세 편의에다가 뭘 곱하라고 해서 세율. 그래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기 나와야 돼. 산출세기. 세법은 이거 계산하는 겁니다. 그랬죠? 뭐에다가? 과표에다가 세율 곱해서 뭐가 나와요? 산출세기. 여러분 인문 과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초 과정이. 세법은 기초 과정 잘못 잡으면 계속 어려운가. 2017년도 공시법, 세법, 특히 세법 때문에 난리 났죠. 아작났어. 2017년도에. 폭파. 세법 된 놈 네가 와서 문제 풀어봐라 이 스키야. 벨소리가 다 올라오죠. 제가 작년 세법 어렵게 나온 데서 상당히 난이도 높은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뭐 어떤 학생들은 듣다 말고 그냥 못 알아듣겠다. 씨, 왜 이렇게 너는 어려운 거 하냐. 아작났어. 작년 2017년도. 그래도 저랑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제 카페나 학교 수기 올린 거 보세요. 교수님 때는 살았습니다. 비웃어? 제 카페 가서 보시라니까 합격자 때 글 올린 거 보면. 떨어진 사람들은 그걸 볼 필요 없어. 합격자들 판단해야죠. 합격자들 판단하잖아. 다시 한번 합니다. 세법은 뭐다고요? 세액 계산은가 90%가. 그럼 뭐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 곱해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한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한테 기억나게 하려고 뭐라 표현해서 과세산. 모든 조세의 세액은 과세산이다. 예외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세액이 나오면 요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로 차감하는 걸 뭐라냐? 세액 감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확히 알아두세요. 세법을 강의한 데서 다 똑같은 줄 알아? 일정한 금액으로 공제하는 걸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액 공제라고 그래요. 용어 자체가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는 같은 게 아니야. 하늘과 땅 차이야, 여러분. 일정한 비율로 차감하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세액 감면이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50% 감면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50% 감면 대상이라는 것은 산출세액의 몇 프로를 50%를 빼줘라 그 얘기야. 일정. 그래서 얘는 항상 뭘로 나타나? 비율로 나타나, 감면은. 근데 여기는 항상 일정한 금액으로 나타나. 얼마를 빼주겠다. 그래서 여기는 뭐야? 일정한 금액으로 뺍니다. 금액. 이게 이제 납부세액이 되는 거죠. 이때 감면비율이 100%다 가정합시다. 감면비율이 몇 프로다고요? 100%. 그럼 산출세액이 얼마 나왔든지 그놈의 몇 프로를 100%를 빼란 얘기야. 내는 게 있는가 없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면제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면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감면율이 몇 프로인 걸 말하는가? 100%인 걸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는 효과는 둘 다 산출세에서 뭐 하는 건데? 빼는 건데 얘는 일정한 비율로 빼는 걸 말하는 거고 일정한 금액으로 빼는 걸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액 공제래요. 그래서 여러분 연말 정산할 때 한번 지금 관심 있게 보시면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세액 감면 이런 말이 다 달라. 요건이 다 달라. 그러면 요거는
대부분 어디서 규정되고 있느냐? 대부분 국세는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많이 규정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많이 규정돼요. 그래서 조세 특례 제한법이나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야. 근데 얘는 우리 시험범위 아니야. 아니야, 얘는. 이거 시험범위에 들어오면 아장 나는 거야,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공인회계사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시험에는 개별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요 놈은, 뭐는, 비과세는 개별세법 규정이에요, 개별세법.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개별세법 공부할 때마다 꼭 뭐가 나오는가? 비과세가 나와요. 비과세가. 비과세는 개별세법 규정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좀 의미 좀 이해해 두시고요. 요 설명은 이제 요게 마지막입니다. 나중에 또 뭐 세액 공제가 뭐예요? 교수님 비과세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묻어버릴 수밖에 없어. 자, 결론. 113조 비과세 별표 하나. 자, 일단 비과세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갑니다. 국가등이나 비과세가 있고 형식적 취득이나 비과세인데, 자, 맨 밑에 1번 국가등 봅시다. 자, 거기 113조 맨 밑에 봅니다. 밑줄 치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세 놈 잡으세요. 잘 잡아. 엄한데 밑줄 쳤다 걸리면 오늘 집에 못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밑에 뭐 있어? 지방자치단체 세 놈 묶으시고요. 우리 세법을 공부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나면 얘들이 누구다? 과세권자다. 이렇게 딱 떠올려야 됩니다. 띵! 하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다시 한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란 말이 나면 누구를 말하는 거다? 과세권자죠. 국세의 이 과세권자가 누구고 국가, 지방세의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영구적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한시적입니다. 어떤 특정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사업을 수행할 때 그 공동사업의 원활한 목적을 달성해서 한시적으로 만든 단체가 바로 이제 지방자치단체 조합이야, 조합. 그 조합은 목적 달성하면 어떻게 하는가? 해산. 어쨌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나오면 여러분 누구다? 과세권자. 그 다음에 밑줄, 외국정보 밑줄 하나. 그 다음에 다시 밑줄 하나, 주한국제기구. 그래서 여기는 과세권자, 그 다음에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가 거기 써져 있네요. 뭐 하면? 취득하면, 이때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밑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게 비과세의 법률적 표현입니다. 부과하지 아니한다가 뭐다고요? 비과세의 법률적 표현이라고요. 그런데 단서 보세요. 다만, 자, 114쪽 봐야 돼. 114쪽. 다만, 대한민국 정부 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자 동그라미 외국 정부는. 그래서 이 규정은 외국 정부와 관련된 단서 규정입니다. 이때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돼 있네. 아씨, 아까는 뭐랬는데 외국 정부는 비과세라는데 다만 대한민국 정부 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는 우리도 어떻게 하겠다? 과세하겠다. 그 얘기야. 저거 상호주의 가르고 닫고. 마지막에 뭐라 적으라고요? 상호주의. 니네가 과세해? 그 우리도 과세. 니네가 비과세해? 그럼 우리도 비과세. 그 얘기야. 제가 집에서 항상 듣는 말이에요. 저희 집사는 제일 먼저 저한테 주장하는 게 바로 뭐냐? 상호주의야. 저희 집사는 무조건 저한테 상호주의 요구합니다. 이스키야, 네가 처갓집에 잘해야 내가 시댁에 잘할 거 아니야. 무슨 주의? 상호주의. 짜증나. 자,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주장 나왔다, 또 나왔다, 또 나왔어. 누구야? 과세권자. 근데 여기는 과세권자가 직접 취득하는 게 아니라 과세권자, 여기는 이게 포인트야. 밑줄.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하는.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하는. 이게 밑줄 쳐. 그 부동산 밑에 있네요. 셋째 줄. 그리고 그 밑에 있네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거기까지만 보세요.
그래서 결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주의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하는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 시설 SOC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근데 거기 단서가 있죠.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묶으시고요. 예외, 이때는 과세. 자, 그 다음에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 있죠, 여러분? 찾으셨나요? 자, 요거는 실질 취득이 아니라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글자 그대로. 근데 요거는 민법이나 여러분이 공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또 다 해야 돼요. 아주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115조 취득 시기. 요거부터 다음 주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나간다고요? 취득 시기. 예.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